3,500억 달러를 트럼프가 투자하라는 곳에 내야 된다. 별도로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관련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야 된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도대체 대규모 자금이라는 게 얼마입니까? 우리와 무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앞서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데 2주 이내에 이재명이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위해 방문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 야, 이거 뭐 갖고 놀고 있네요. 갖고 놀고 있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협상에 성공한 후에 이제 와서야 이재명에게 너 선거 승리 축하한다. 내가 한마디 해줄게. 야, 우리는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매우 불리한 고지에서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면서 겨우겨우 협상을 타결 지은 겁니다.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 컴플리트리 오픈, 쌀, 뭐 등등등등 농산물을 완전히 개방할 것. 이와 관련해서 부총리라든지 한국 시간 10시 30분에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협의 결과를 브리핑한다. 브리핑하면 뭐합니까? 트럼프가 다 얘기했는데. 과정을 봐야 돼요. 조선업을 제공할 테니까 다른 걸 좀 봐달라. 그거 찔러 넣었다가 바로 거절당했다. 러트닉 상무장관한테. 조선업 협력을 왜 트럼프가 안 받아줬냐면은 반중을 하는 전제로 하겠다고 했잖아, 트럼프가. 근데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얘기 없죠. 그 뭐냐면은 리짜이밍을 친중으로 보는 관점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협상 내용에 조선업에 대한 협력이 있으면은 이거 뭐지? 약간 그럴만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없어요. 4번 핵심 포인트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거. 이거는 리짜이밍한테 엄청난 오한마가 될 것이다. 자동차, 트럭, 농산물, 기타 상품을 사도록 완전히 개방하도록 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용을 하면 좌파들한테 찢겨 죽는 거고요. 말 바꾸면 트럼프한테 죽는 겁니다. 쉽죠, 그죠? 5번. 이미 우리나라는 관세 15%를 체결했다 해가지고 이재명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3법 개정, 양도세 기준 강화 이런 것들로 지금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설령 3,500조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은 돈을 내다가 못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한국에서 해외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한 이런 기업들이 이런 법안들이 다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임금 상승, 투자 위축, 고용 위축, 생산 모두 하락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들의 생산 물가의 상승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를 아무리 낮춰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일본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비싸니까. 베트남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비싸니까. 맨날 파업을 하는데 어떻게 생산 물가가 단가가 안 올라요. 그래서 참 웃긴 게 트럼프와 한국이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 뉴스가 나오자마자 1시간 만에 바로 이제 그 둘이 말이 다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트럼프는 completely open 이런 얘기하는데 리짜이밍은 농산물은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놓고 트럼프를 디스해요. 트럼프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력 발언인가요? 트럼프는 원래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럼 말 바뀌면 또 이제 또 얻어맞겠죠, 그죠? 이재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만약에 트럼프의 안을 다 수용을 한다면은 전국 농축산업 지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 좌파들 농산물 이쪽으로 붙으면은 트럼프한테 맞게 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관세를 아무리 여기서 더 낮춰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트럼프가 시장 개방을 얘기하면은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개방 안 된다. 맞서 싸우겠죠, 그죠? 그래서 이재명은 트럼프한테 콜라병으로 맞든지 아니면은 전농에 의해서 그 트랙터 공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15%, 자동차 관세 15% 유지. 프레드 플라이츠 보고 뭐라고? 내란 수계 옹호, 내정 간섭 미국을 규탄한다. 그 싱하이밍 있잖아요. 미국에 배팅하면 큰일 나요 한국. 옆에 이재명은 셰셰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정 간섭 아닌가요? 근데 촛불 행동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약간 춘장 냄새 나는 쪽으로는 촛불을 안 들어요. 근데 뭔가 미국 사람만 나타나면 무조건 내란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프레드 플라이츠를 내정 간섭으로 규탄을 한다. 장소가 어디요?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프레드 플라이츠는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위성락 만나고 한미 방문단 만나고 해가지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부당하게 기소를 받거나 인권 탄압을 받는다라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very badly 뭐 우려를 전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좌파들이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우리나라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그런 것들을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이제 내각 역할을 하는 플라이츠가 이런 발언을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JTBC가 한번 덤볐다가 썰려 나갔습니다. 개망신 당했다 이런 쪽으로 다 기사를 썼고 비판을 했고 어쨌든 근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JTBC가 원래 짜장 특급. 근데 저 단체 촛불 행동의 대표가 김민석 총리 호소인 형인 김민홍 아닙니까?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외교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쟁이라기보다도 제가 오늘 저녁에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 프레드 플라이츠와 인터뷰를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단독 인터뷰를 진행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할까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달아서 올려드릴게요. 통역을 달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이미 트위터에서 뭐 난리가 난 것 같은데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리짜이밍 오른팔 김민석이고요. 거기 옆에 있는 사람이 김민웅인데 김민웅이 뭐 한다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트럼프 저지 집회 뭐 이런 거 하고 말이죠. 뭐 침략자로 규탄하고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내용이 뭐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최신 트렌드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